저는 작은 샌드위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셀리스 박아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전자책으로 어떻게 2천만 원을 벌었는지, 2천만 원을 벌고 나서 느낀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제가 어떻게 도전하게 되었고, 어떻게 전자책을 쓰게 되었는지, 그 후에 느낀 점 등 그런 소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길 바라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해볼게요. 저는 아이가 셋인 평범한 대한민국 아줌마입니다. 원래 제 손으로 조금이라도 버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가만히 육아만 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어찌어찌 하다가 셋째까지 낳게 됐는데 셋째 낳고 나니까 이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 계획이 끝났잖아요. 더 이상의 자녀 계획은 없기 때문에 아이가 셋이라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아이가 셋인 덕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몸을 쓰지 않으면,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돈이 안 되는 줄 알았죠. 부동산 주식도 있지만 제가 아직은 범접할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은 안정적으로 시작해야 했어요. 일정 수준의 종잣돈을 모으기 전까지는 내 몸을 써서 일을 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시간과 내 노동력을 사용해서요. 즉, 시간과 돈을 바꾼 거죠. 그런데 전자책 하나로 2천만 원을 벌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실 저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전자책으로 수익을 냈어요. 10만 원짜리 전자책을 200개 넘게 판매했습니다. 저는 우선 경력 단절이죠. 경단녀. 셋째까지 낳고 나서 이제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뭘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저는 친정시댁의 도움 없이 제 손으로 아이를 등하원시키고 키우는 중입니다. 남편은 출퇴근이 일정하긴 하지만 일이 많아서 거의 저 혼자서 아이들을 케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9시 출근, 6시 퇴근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정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책을 읽고 자료를 찾아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떠올려 봐도 도무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어요. 현실에 가로막힌 것도 가로막힌 거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모른다는 그 자괴감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갑자기 작은 매장을 하나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스쳤어요. 그 생각이 드니 신기하게도 일이 착착 진행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죠? 저는 사실 남편과 상의해서 남편이 지지해주는 일은 신기하게 정말 잘 돼요. 반대로 지지해주지 않고 약간의 의심을 품는 일은 기가 막히게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갑자기 왜 하냐고요? 제가 작은 매장, 자영업이죠. 나 이제 일을 하고 싶은데 자영업 어떨까? 라고 말을 꺼냈더니 남편이 하는 말, 그래? 그럼 샌드위치 하는 건 어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야, 나는 우리 가족 먹는 음식밖에 못 만들어. 샌드위치? 나 하는 방법도 몰라. 그걸 어떻게 해. 그랬더니 남편이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어딨어. 배우고 하면 되는 거지. 그냥 한번 해봐. 사랑하는 사람의 응원과 지지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졌는지 저는 결혼해서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샌드위치에 갑자기 이어진 지인과의 좋은 기회로 지인이 운영하는 작은 매장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받게 되었어요. 신기하죠?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생각만 했던 게 딱 3개월이었어요. 미친 듯이 생각하고 좌절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지? 나는 도대체 뭘 해야 하지? 라는 끝도 없는 물음만 있던 그 날들이 하루아침에 샌드위치 매장을 하고 있는 나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딱 그때는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막내는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보내는 적응 기간이었고요. 가운데 둘째는
언니가 더 이상 같은 원에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에 엄청난 어린이집 거부가 일어났던 그때. 타이밍 진짜 기가 막히죠? 그렇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매장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장 운영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몸이 힘들더라고요. 식재료 관리부터 매일 시장을 보고 필요한 재고를 체크하고 또 시장을 보고 어디가 저렴한지 비교해야 하고 또 매장에서 쓰는 용기들을 다 사이즈별로 구입해야 하고 그에 맞춰 로고를 디자인하고 스티커를 만들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하나 선택의 연속이었어요.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서치가 필요했고요. 손님을 받고 음식을 만들고 매출을 관리하고 또 매장을 알리기 위해 광고를 하고 어떤 광고를 해야 하는지 공부하고 배달은 또 어떻게 시작해야 하며 카드기는 뭘 써야 하는지 업체는 또 어떤 업체를 써야 하는지 매일같이 몸을 머리를 전부 다 쓰는 일들이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욕심이 생기고 하다 보니 주문이 그런대로 많아지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자영업 불변의 법칙. 버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고 남는 것 같은데 또 먹고는 사라지고 웃기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씁쓸합니다. 그렇게 1년을 꼬박 일하고 나니 통장 잔고는 왜 비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재료 살 돈만 겨우 남아있는데 사라는 지고요. 매장 운영은 되고요. 단골도 늘고요. 하지만 몸은 몸대로 지치고 매장에서 내내 일하고 어떻게 광고해야 하는지 공부하고 필요한 재료 사고 배달 가다 보면 집에 오면 진짜 녹초가 돼요. 그리고 일하는 중간에는 어떨까요? 아이가 아프다는 소리 전화가 오면 바로 하원시키러 가야 하고요. 그리고 첫째 아이 끝나면 하교시키러 또 가야 하고요. 듣기만 해도 숨차시죠? 초반에는 친정엄마랑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됐어요. 그런데 엄마도 이제 엄마의 일을 다시 하셔야 하고 저도 완전한 혼자가 되니 이건 뭐 도저히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돼버렸더라고요. 기존에도 오후 6시 반, 7시 정도 마감을 했어요. 이것도 자영업 입장에서는 매우 이른 시간이죠. 그래도 그 즈음까지는 꼬박 했었는데 아이를 하원시키는 순간에 혼자 있을 때 손님이 밀려 들어오면 아이들은 그 작은 매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반대로 손님들은 본인의 돈을 써서 오는 손님들인데 솔직히 좋진 않죠. 아무래도 음식을 하는 공간이고 그 공간에 아이들이 계속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아이들에게도 고객님들에게도 저에게도요. 멘탈이 진짜 아주 탈탈 털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점점 마감 시간이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 초등학생은 방학이란 걸 아주 길게 하더라고요. 생각은 했지만 역시나 현실이 닥치면 진짜 곡소리 납니다. 몸이 힘드니 아이들에게도 짜증이 늘고요. 아이들도 엄마가 다 등하원을 시켜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결핍들이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야를 약간 틀어보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방법은 상시 오픈하던 매장을 단체 주문 위주로 과감하게 돌리는 것이었어요. 이거 진짜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절대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는 다행히 단체 주문이 많았던 매장이고 초기부터 세팅을 단체 위주로 하는 전략을 쓰고 있었어요. 하나만 파는 것보다 단체로 팔았을 때의 수수료, 재료 관리가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 단체가 이어짐으로 인해서 매장은 운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단체를 돌리려는 그 즈음에는 또 한 가지를 시작했어요. 바로 첫 번째 전자책입니다. 어느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람을 모으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모으기로 첫 번째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을 한 첫 번째는 인스타 팔로워 1만을 모으자였어요. 1만을 모으면 또 다른 방법이 분명 생겨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일만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제 계정을 보는 사람들은 저에게서 무엇을 보고 싶은 걸까요? 그렇게 바라던 일만이 모였는데 솔직히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나의 무엇을 보고 나를 응원해 주는 걸까? 하루 종일 계정을 분석하고 자료를 찾아보는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바로 작은 매장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였어요. 그 중에는 이미 매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창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한 초보 창업 가이드북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판매해야 하는지 공부하기 시작했죠. 제가 했던 모든 것은 그냥 제 맘대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언가를 할 때 많은 양의 정보를 찾아보고 이렇게까지 찾아야 해? 이렇게까지 책을 봐야 해? 할 정도의 양을 그냥 무작정 미친 듯이 무식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래도 몰라요. 저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거든요. 그냥 최대한 내가 넘칠 만한 정도의 양을 머리에 집어넣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씩 뭔가 흘러내려옵니다. 그거 딱 하나만 잡는 거예요. 그거 딱 하나만이요. 그래서 그 전자책 어떻게 했냐고요? 무료로 뿌렸습니다. 무료 신청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500분이 넘는 분들이 말이죠. 밤을 꼴딱 새워서 그때는 메일로 했어요. 하나하나 전부 전송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판매로 전환했어요. 39,000원이라는 가격으로요.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 레시피북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이 레시피북은 단체에 최적화된 레시피들로만 구성하여 어떻게 하면 저처럼 삽질하지 않고도 재료를 관리하고 단체를 구성하고 단체에 적합한 샌드위치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을 전부 다 녹여냈던 그런 레시피북을 말이죠. 이거는 정상가에 판매했어요. 계속 팔리더라고요. 진짜 초반 2주 만에 1,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판매했던 것 같아요. 2주 만에 1,000만원을 번 거죠. 순수익으로요. 매장에서 1,000만원 매출을 계산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재료비, 인건비 전부 다 떼고 남는 금액은 순수익 25% 정도입니다. 그거에 비해 전자책의 수익은 어떻죠? 내가 자고 있어도 누군가 내 전자책을 구입하고 그 구입한 걸 내가 만들어서 보내는 게 아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전송만 하면 됩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돈을 번다고? 이게 진짜 가능해? 싶었어요. 그리고는 한편으로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정말 허탈했습니다. 허무하고요. 이미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나처럼 시간과 돈을 바꾸면서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있었구나. 이제야 내가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구나. 이 세상의 모든 건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많이 허탈하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여기서 제가 했던 거 짧게 요약해 볼게요. 1. 사람을 모은다. 2. 전자책을 쓴다. 3. 과정을 공유한다. 4. 무료로 뿌린다. 5. 이제 본격적인 전자책을 또 쓴다. 이거는 첫 번째와 이어지는 전자책이어야겠죠? 6.
금액을 받고 판매한다. 7. 그 과정을 공유한다. 지금은 어떻냐고요? 현재는 전자책에 이어서 어떤 걸 해야 하나 하다가 클래스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별거 없는데 과정을 공유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제서야 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문의가 이어져요. 저한테 그 문의는 클래스 문의였어요. 이제까지 전 클래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며 아직은 그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단체를 진행하고 노하우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 노하우를 조금은 풀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클래스 자료를 새롭게 만들고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클래스는 샌드위치 샐러드 창업 클래스입니다. 창업을 위한 클래스예요.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뭐 다 잘 되기만 하겠어요?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문의는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실제 클래스 수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또 고민했어요. 참 고민 많이 하죠.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그때 문득 댓글 하나가 생각났어요. 선생님, 저 해외에 사는데 여기서도 들을 수 있게 온라인 클래스는 없나요? 아, 온라인. 근데 내가? 온라인 클래스라고 하면 클래스 101이나 클래스 U에서 하는 그런 영상? 내가? 아이고야, 그건 아니지. 나는 못해. 그 생각만 또 몇 달 했어요. 저는 생각보다 결정하는데 생각보다 긴 사람이 걸리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진짜 한 번에 딱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람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요. 아무튼 그렇게 고민만 몇 개월 하다 보니 고민만 하면 뭐하나 싶더라고요. 늘 답은 단순해요. 고민할 거면 그냥 하자. 이게 답이잖아요. 안 그래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리고 남 탓을 하면서. 또 내 자신과 타협하면서요. 솔직히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한다 해서 뭐 달라지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어떻게 클래스 영상을 만들겠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말이죠. 그렇게 저 자신과 또 계속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타협을 계속 하다 보니 이제는 또 타협하기가 싫더라고요. 되든 안 되든 할 건 하고 그냥 다른 걸 해보자 싶었어요. 이게 목에 딱 걸려 있으니까 삼켜지지도 않고 뱉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냥 하기로 했어요. 생판 모르는 초보가 강의 순서를 짜고 영상을 찍으려고 보니 말이 아주 지 멋대로 나옵니다. 다시 수정해서 대본을 쓰기 시작했죠. 대본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그 대본을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녹음하고요. 영상을 찍고 그 영상에 녹음을 입히고. 와, 그런데 이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어떻게든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뭘 해야 할까요? 홍보해야죠. 내 플랫폼에 올리기 위해 또 글을 쓰고, 또 그걸 홍보하기 위해 또 인스타에 글을 쓰고 또 올리고. 와, 진짜 제 기준에선 왜 이리 힘들던지. 결과부터 말씀드릴까요? 오픈한 지 약 한 달 정도 됐는데 딱 10개 정도 팔린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거봐, 너 그럴 줄 알았어. 거봐, 너 그럴 줄 알았다. 겨우 그거 팔았어? 아니면 와, 10개라도 판 게 어디야. 많은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그 누가 어떤 생각을 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잘 팔아야지 하는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클래스를 내가 혼자서 만들어봤다는 그 경험을 제가 제 스스로 한 거잖아요. 생각만으로만 존재했던 그것을 끄집어내서 제가 결과물로 만든 거잖아요. 저는 그걸로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로 하여금 어떤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저는 정말 그걸로 된 거예요. 솔직히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스타를 운영하고 홍보하고 나를 알리면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매장 안에서만 있었다면 몰랐을 일들을 되려 일을 덜 함으로써 매출을 조금 줄임으로써 되려 더 큰 매출을 낼 수 있는 일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 작은 매장이 저에게 주는 울림이 굉장히 커요. 그냥 일만 하고 하루하루 들어오는 주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며 주문만 받아내는 일상을 보냈다면 절대 제가 하지 못했을 일들을 나를 드러내고 알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람을 모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나씩 하게 됐거든요. 이 매장을 계속 운영할지 아님 다른 일을 하게 될지는 솔직히 장담 못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유튜브입니다. 이 채널을 그대로 운영할 수도 있고 다른 채널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굉장히 많은 말들을 제가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생각을 현실로 끄집어내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 입니다. 생각만 했던 목표를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기만 했던 목표 중 딱 하나만 골라 잡아서 그냥 해보면 진짜 뭐라도 얻습니다. 그게 좋은 것일 수도 나쁜 것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궁극적으로 그 경험이 도움이 된다는 것. 저는 만으로 43년 정도 남겨두고 있어요. 40까지는 이렇게 최대한의 경험을 해보며 다양함을 느껴보며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인생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길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